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투심이 크게 개선되면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란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2024년에는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시황을 가장 잘 보기로 알려진 분이시죠. 현대차증권의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아무래도 올해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또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보고 본격적인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2655.28포인트로 한 해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난해 말에는 2236.4에서 18.73%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의 시총은 또 1,767조 2,352억 원에서 2,126조 3,725억 원으로 약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2023년 코스피 시장에 대한 진단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2023년 참 쉽지 않은 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또 인플레이션이 이제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으면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특히 11월 달을 기점으로 연준의 좀 Q사인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 이에 증시도 좀 환호하면서 랠리를 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연준이 이제 증시가 기다리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확신은 주지는 않았지만 보다 이제 넌지시 어필을 하는 약간 그런 스탠스를 견지를 하면서 증시가 11월 달 이후에 저희가 이제 최근까지도 2600선을 돌파하면서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금리와 환율이 이머징 증시 쪽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저희가 100포인트 선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5%대까지 바라봤던 10년물 금리가요. 미국 기준으로 지금 거의 4% 초반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증시가 조금씩 안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내년에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낙관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2024년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향성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은 그림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채권 금리가 그간 증시 밸류에이션에 조금 부담이 됐었던 이제 2023년이었는데 2024년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가능성이 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금리가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증시, 특히 위험자산국 쪽에서는 이머징 증시 쪽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밴드도 제가 이제 10월 달에 연간 전망 자료를 냈었는데 2,800선을 상단으로 잡으면서 좀 어떻게 보자면은 국내 증시가 이머징 내에서도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8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단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우리도 실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가는 내년에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물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지금 WTI가 헤드라인 CPI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배럴당 이제 70달러 내외선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헤드라인 물가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을 초래할 부분은 좀 낮은 상황이고요.
이제 코어 CPI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 거는 집값에 대한 기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작년 6월 달부터 미국 집값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코어 CPI 반영을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내년 6월 달까지는 적어도 코어 CPI가 완만한 하락 흐름을 가져가면서 3% 초반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연준도 금리에 대한 내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보다는요. 오히려 경기 연착륙에 대해서 보다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여름쯤에는 시장에 보다 확실하게 이제 도장을 이제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부터는 증시는 오히려 이제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더 이제 환호하기 시작을 하면서 완만하게 하반기 때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을 기점으로 그래서 하반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위원님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침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얕은 침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침체 가능성은 내년에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소비와 고용 지표를 보면은 점진적으로 둔화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도거든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그 금리 스탠스 기조와 발맞춰서 경기도 연착륙이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2분기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상반기 때는 사실 조금 다소 지금보다는 경기 성장률이 안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 한 0%대 성장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구간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술적 침체 내지는 깊은 침체에 빠진다라고 정의를 하는 그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이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을 기록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 경제 지표 단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만 부정적일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얕은 침체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년에 하반기가 더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내년 하반기에 미국의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한데 2000년 이후에 대선이 있을 때는 또 VIX 지수가 평균 22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이 갈까요? 대선 시즌에 있어서는 대선 3개월 전부터는 좀 변동성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빅스 지수가 이제 누가 우세하건 간에 통상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증시도 사실 기간 조정을 조금 일정 부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굳이 나누자면은 아까 이제 제가 봄을 조금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을도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이 그렇게 길어지지만 않는다면은 오히려 매수 시점이 이제 또 될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집권 1년차 기대감으로 증시는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증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겨울을 이제 대비한다면 가을이 이제 높아지는 변동성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절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증시에 대응하는 전략이 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할 매수로 그러면 조금 더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 미국 대선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히 한번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대선 1년 차에는 그 누가 됐던 간에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GDP 성장률이 크게 꺾이지 않은 구간 내에서는 이 상승의 탄력도가 더 강화되기 마련이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여름에 가장 높아지는 구간이 되고요. 금리 인하를 이제 여름에 단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는 일단 1차적으로 유동성 모멘텀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책 모멘텀까지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주식 투자 비용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고강도 긴축에도 기업들이 이자 비용을 견딜 수 있는 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그렇죠.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과거 위기 국면과 가장 이제 다른 점 중에 하나가요. 워낙 이제 재정 정책을 많이 국가들이 펼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소비 여력도 조금 길어지게 됐었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높아진 금리에도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놨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대기업 내지는 저희가 소위 빅테크라고 불리는 네. 그 독과점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을 다른 이제 일부 한계 기업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버텨줄 수 있는 체력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경기가 조금씩은 둔화가 되더라도 사실 크게 이제 경기가 꺾일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든지 내지는 그 사이즈도 대형 기업들, 특히 이제 뭐 빅테크 위주로 증시를 조금씩은 좋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위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주가 되면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이제 저희가 뭐 AI 산업이라든지 신성장에 대한 기회를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대다수인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흐름이 다른 기업들 대비 조금 우수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다른 기업들 대비 높습니다. 그래서 캐펙스를 이제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을 찾자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 우량 기업들을 저희가 조금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고금리 상황에도 그런 이자 비용이라든지 체력에 있어서의 견딜 수 있을 만한 부분을 가진 기업들은 사실 이제 대형 우량주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에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님이 선택하신 내년에는 어떤 업종과 종목이 좋을까요? 우리나라로 넘어가자면 일단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출 지표만 보더라도요. 지금 아직까지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저희가 기존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주요 수출 품목들의 상승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사실 3개월 전부터 수출 물량 지수라든지 이제 가격 지수라든지 P와 Q의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수출 기울기가 조금씩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빠르게 마진율을 회복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상승 랠리를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부담도 사실 올해 뭐 증시가 좋긴 했지만 반도체가 이제 뭐 주도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여타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주요 테마 위주의 지수들이 오르면서 주도주가 됐었기 때문에 반도체는 주가 부담도 사실 그렇게까지 높지만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렇게 연말 랠리를 조금씩 이어가고 있는 게 CES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CES 관련해서도 어떤 기업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기업을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기 네.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는 같고요. 아무래도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테마를 좀 주도했던
뭐 온디바이스나 AI 관련된 이제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아무래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제 CES에 이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혹시 바이오 쪽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헬스케어 업종도 이제 저희가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증시의 그 순환매의 특징을 보면은 그간 금리 상승에 있어서 피해를 봤던 업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낙폭과대 업종들이 올라오면서 증시에 어느 정도 랠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게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 지금 이익 추정치가 한 달 내로 상향 조정이 꾸준히 되고 있는 업종도 사실 헬스케어 업종이 조금 유일무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네. 여타 이제 금리에 민감한 업종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못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헬스케어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위원님 이번에 올 한 해 동안 스타킹에 자주 출연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스타킹 출연하신 소감도 한번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또 멋진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식 아이디어 꾸준히 낼 수 있도록 2024년에도 한번 힘내서 보고서를 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현대사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스타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또 유튜브 당첨자는 지금 하단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현희 MC님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024년 1월 2일에 스타킹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MC와 함께 더욱더 활기차고 또 많은 정보들로 투자자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로 함께할 스타킹이니까요. 새해에도 여러분들 함께 좋은 시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타킹은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